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4만 9,560여 명. 하루 사이에 1만 명이 넘게 또 폭증한 건데요. 이 같은 확산세에 어린이와 청소년 신규 확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13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에 13%가량이 만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입니다. 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학생의 3% 이상이 확진되거나 격리자가 15%를 넘으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 확진자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또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사를 안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준비와 또 방역 관리를 같이 해야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또 그리고 기본적인 학습권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가치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51명 발생해 전날보다 1,513명 증가하며 이틀 연속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다시 한번 코로나 격리 치료 체계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유선 모니터링을 앞으로는 고위험군만 하는 등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바뀌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얼마 전 경기도의회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부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매년 1조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동두천시와 포천시를 지원 대상에 추가 포함시켰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51명 발생해 전날보다 1,513명 증가하며 이틀 연속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1,25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의정부 515명, 양주 355명, 포천 187명, 동두천 123명, 연천 42명 등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2.1%로 전날보다 0.4%포인트 올라갔으며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44.5%로 전날보다는 0.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44.9%로 전날보다 0.7%포인트 낮아졌으며 재택치료 확진자는 4만 6천 명으로 전날보다 25명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다시 한번 코로나 격리 치료 체계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했던 유선 모니터링은 앞으로는 고위험군만 하는 등의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바뀌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미크론 확산의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모든 재택 치료자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관리 체계와 격리 방식이 먼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2월 7일 0시부터는 이런 역학조사 방식이 자가기입식으로 바뀌면서 양성 판정 받으신 분이 스스로 어디에 동선이 있었고 누굴 만난지를 보고하고 자율적으로 주변에서 검사를 권유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2월 9일 현재 5만 명 가까운 양성 판정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역학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자율적인 역학조사 방식이 방역에 구멍이 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인데 사실 그런 부담도 있지만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양성 판정 받으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보고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2월 9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신 분, 하지 않으신 분의 기존의 7일 또는 10일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부분이 7일로 통일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단일화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 경우라 하면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도 감시 대상이 되고 약간의 제한이 있었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라고 하면은 PCR 음성을 받았다 하면은 실제로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022년 2월 9일부터 방역에 큰 전환이 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접종 완료자분을 통한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은 일부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을 가족을 격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가 치료, 자가 요양을 위한 약물의 공급, 구입 등이 어려운 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2월 말 정도 되면 13만에서 17만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바 이 사회 관계망의 마비 등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새로 나온 이런 조치가 2월 9일 0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뭐 강력한 통제는 거의 사라지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일반 관리군인데 재택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이 방역, 특히 일반 방역으로의 전환에서의 가장 큰 숙제가 될 텐데요. 아마도 후속으로 발표가 날 거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양성 확진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방역 차량으로만 병원이 이송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는 자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택 요양, 재택 치료를 받던 중에 악화되신 분들이 이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진행되지만 아닌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만 저희가 전화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증상이 발현이 돼서 악화가 돼서 우리가 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라서 본인이 있는 거주 지역의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직접 아마도 본인 스스로가 이동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그분들을 받아서 입원 치료하는 즉 2019년 이전에 독감 관련해서 우리가 치료했던 거랑 아주 유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하실 때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우선은 사회적 동의를 위한 과학적 근거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 등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앞으로 오미크론이 우리가 실제로 과거의 독감처럼 관리하는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보이고 그 이후에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의 입원, 치료에 있어서의 접촉자 관리 그리고 실제로 동네 병원에 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단계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누구나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신속항원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팍스로비드로 대표되는 이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마치 예전에 독감에 타미플루 처방하듯이 하는 그런 방안들이 후속으로 나왔을 때 진정한 이런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의 파고를 넘어서 우리가 일상 회복의 그런 첫 단추를 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사권을 갖게 된 경기도의회가 얼마 전에 사무처 직원에 대한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자율적 발전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32년 만에 인사권을 갖게 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과 정책 지원 인력을 독자적으로 선발하게 되면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정기를 시작합니다. 1390만 경기 도민의 뜻이 모인 민의 전당으로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지침돌로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제도적 변화에 따라 도의회는 인사 운영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의회 직류와 12개 상임위원회에 정책 지원팀을 신설하고 5급 사무관을 확대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먼저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되어 있는 정책 전문 인력 수를 의원 수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인사권은 이양됐지만 직원 수와 직급 신설 등 조직 권한과
의회 예산 편성권 같은 핵심적 사안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직원 수를 증감한다든지 직급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실질적 조직 권한이 지금 없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예산 편성권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그런 사안들이 지금 빠져 있고 이것은 결국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과 같은 그런 우리 지방의회 이 고유의 권한들이 나는 보장이 돼야 된다. 의회 교섭단체 활동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 활동에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의회 교섭단체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활동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교섭단체 활동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에 대한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이런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 국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30년이 된 만큼 지방의회법 제정을 해야 된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독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지만 진정한 자치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정부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매년 1조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동두천시와 포천시를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자체는 동두천시와 포천시를 비롯해 전국의 18곳으로 정부는 이곳들을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관심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소멸기금 지원 대상은 전국 107개 지자체로 늘어났는데요. 이 중에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는 평균 80억 원이, 18개 관심 지역에는 평균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정확한 지원액은 정부 기금평가단이 지자체의 사업 계획을 평가한 후에 확정됩니다. 경기도 유일하게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 곳 바로 포천이죠. 포천시가 올해 더 보편적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포천시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최종원 주무관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시청 교육지원과의 최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포천시에서는 먼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전면 무상 교육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역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시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에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에 학부모님들은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었고 시민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넘나드는 다양한 교육 지원책도 시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무상교육, 교복 지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꿈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포천학사를 직접 운영하며 대학생 주거비 완화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2020년 포천시 교육재단을 출범시켜 2021년 기준 총 1,000여 명의 학생에게 9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인 장학 및 교육사업 추진으로 포천시 교육의 비전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또 질 높은 무상 급식 지원 계획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올해도 우리 시 관내 33개의 유초중고 학생 총 12,700여 명에게 포천시는 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매년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어린이 간식 지원 사업,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어린이 과일 공급 사업,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등의 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